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에서 공식이 있듯이 우리 자기소개서 또한 공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작성할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요. 채용 모델과 과연 입사 지원서는 채용 모델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평가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은 이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기업과 기관마다 이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데요. 과연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기업들이 과연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요. 채용 공고문이 있습니다. 각 모직 분야별로 직무 특성에 맞는 능력 요소를 직무 기술서에서 추출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직무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간략하긴 하지만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업무 내용이라든가 우대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갖춰야 될 자격 요건들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 이후에 여러분들 평가하는 요소로 들어가는데 입사 지원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성이 보통 되어 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험기술서 또는 경력지술서라는 부분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기평가가 있고요. 필기평가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필기시험 또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면접의 형태도 너무 다양해서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이 작년에 또는 이전 채용 시즌에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지, 어떤 면접 형태로 하였는지 미리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채용 공고문, 입사 지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그리고 필기평가, 면접평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나 가산점을 부과해서 여러분들의 신입사원분들이 과연 변별력이 있는지 그래서 걸러보는 사항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내용이 직무와 적합한지 살펴본 다음에 거르는 과정. 그래서 필기평가 또는 면접평가 사전에 과연 적절한 인재들을 먼저 뽑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저는 첫 번째로 두 가지씩을 뽑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문서상으로 인사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자기소개서 내용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두 가지씩입니다. 아마 취업 교육을 많이 들었던 우리 학생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 두 가지씩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대학에서는 어떤 게 좋습니다.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니면 지역에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잘해줍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두갈식이라고 합니다. 미갈식으로 작성한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을 하는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소개서에서도 반영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다. 갈등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갈등 사항이 뭐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항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 작성하다 보면 이 두 가지씩을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본인의 말하는 투가 자기소개서 글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 가지씩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격 예시들을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자기소개서 이 글을 예시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자기소개서 항목을 글을 쓰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이 빼곡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인사 담당자 또는 앞으로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 필기시험 합격 후에 봐야 되는 면접관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면 눈에 잘 들어오는 것들이 확실히 내용을 더 파악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예시들 이렇게 보시면 가독성이 꽤 높습니다.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숫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소제목을 넣는다든가 이런 뭔가 작성 요령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하실 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보시면 좋고요. 또는 방법을 찾지 않더라도 합격 예시 또는 자기소개서 글쓰기 방법을 배우시면 저절로 가독성이 높아지실 겁니다. 눈에 잘 띄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관 분들하고도 대화 나누실 때 훨씬 편하시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적인 부분이 훨씬 잘 보여야 된다. 가시성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숫자 활용하고 소제목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느냐? 문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인용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잘 보이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강의를 한 후에 자기소개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보면 처음에 제가 봐드리는 거는 두 가지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느냐 그리고 가독성과 가시성이 높아서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과연 직무하고 연관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 요령 기본 예절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예절이라면 저는 가독성,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다.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을 배려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기본 예절에는 오타와 맞춤법을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글자 수를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글자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 보시면 1000자, 2000자 이렇게 작성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글자 수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1000자인데 500자, 600자 탈락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오늘 아마 제가 전달드리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글자 수 좀 적게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출하시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검토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받아보면 이게 천자 작성인데 뭐 600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천자 써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이제 열심히 쓰긴 하는데 쓸 내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써봤는데 지금 600자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작성을 하시는 첨삭을 통해서 자꾸 이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키는 걸 평소에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답답한 이유가 일단 막막합니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레포트랑 뭐 보고서랑 이런 거랑 다르니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경험과 지원 분야 연결이 어렵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내용 구성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래도 기본적인 뭐 소제목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용의 문단을 왜 나누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조금 느껴보시고 네, 작성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성 경험을 하지 않아서 대비가 위험해서 작성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요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글쓰기는요, 글쓰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글쓰기를 접하시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을 좀 거치셔야 돼요. 경험과 지원 분야 연결이 어렵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경험과 지원 분야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방법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 어렵고요. 그래서 작성 시 어려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은 지루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일단 비슷하고 뻔한 내용들을 지루해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인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입사 지원 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제출한 것 어떻게 할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회사 이름을 넣을 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내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확인한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팁을 하나 드리는 게 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여러분들의 유의사항들을 항상 페이퍼로 만든 다음에 책상에 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 입사 지원 할 때 회사명 수정했는지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하면 쫙 자기소개서를 훑으면 앞에다가 이 회사 지원했는데 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거 좋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제출할 때 뭐 파일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이력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야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제정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부분이고요. 이전에 많이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 기관들도 다시 자기소개서 비중을 높이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평가 요소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원하시는 기업과 기관은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하는 입사 지원서 중요 포인트인데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전공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실력을 배양했는가, 전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뭔가,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비전 가지고 있는가,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소신과 주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7가지이긴 한데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성향이 어떠한가, 직무 실력이 있는가, 이 큰 카테고리 3가지 정도로 7가지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보고 있는 거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시성이라든가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이고 이것들을 높이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 예시들을 보면 지금 1, 2, 3번 정도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소제목이라는 제목이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내용들, 자기소개서 항목의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문장 길이와 접속사가 사용돼서 한눈에 잘 읽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잘 쓴 자기소의 첫 번째 요소라고 저도 꼽는 건데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저에게 공유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으니까 보면은 한눈에 잘 읽힙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인사 담당자분들과 면접관분들의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과정이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근데 잘 익히지 않고 무슨 질문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들이 찾아야 된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능력을 역량을 잘 어필하고 싶다 하신다면 일단 여기 있는 세 가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접속사도 동일하게 계속 쓰시면은 읽는 사람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 사용과 숫자 활용 정도 중요하고요. 처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나의 구어체적, 말하기적 표현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작성한 여러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요. 여러분들 작성한 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듯이 특히 부사나 형용사, 그다음에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것들, 똑같은 어미를 사용하거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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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또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것. 저는 글쓰기에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하듯이 하시는 것들을 자꾸 바꿔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저는 50% 작성 끝난다고 봅니다. 일단 직무 파악이 잘 됐냐? 그리고 이 직무 파악을 한 것들을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서에 연결시키는 거. 그래도 직무 파악이 되면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전달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빠른 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데 직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에도 직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무라는 뜻은 그 직업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뭐 내용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 찾으셔야 되고요. 공기업들은 우리가 알듯이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기업들은 간략하게 두 줄, 세 줄이 있는데 그걸 반영해서 하셔도 괜찮고요. 난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뭐 동종업계 홈페이지라든가 그 산업에서 이 직무들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한국직업방송이라든가 워크넷이라든가 직업을 소개한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아는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내용이 없을 경우입니다. 직무 파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역량입니다. 역량은 그 지원하는 직무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한데, 그 태도가 필요한데 적혀 있습니다. 찾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연관시켜서 자꾸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연구직인데 대인관계 능력을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멀어지는 거죠. 뭐
연구직인데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연구 실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자꾸 써주시고 연관을 지어 주셔야 돼요. 뭐 조별 활동을 했더라도 뭐 분석적인 태도를 가졌다. 연구하는 학습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연관시키셔야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맞는 인재가 되시는 거니까 직무를 파악하시면서 동시에 보통 할 수 있긴 한데 그 지원하는 직무의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셔서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우리 작성하실 때 대학생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경험 없어요. 경험 진짜 없어요. 뭐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험은요, 일단 막 쓰셔야 돼요. 그 정리하는 방법을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경험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 직무와 그 다음에 역량을 연결시켜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이 세 가지가 조금 되시면 작성하는데 그래도 편하시고요. 물론 작성을 시작하면 똑같이 어렵고 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과 상관성이 떨어지는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자꾸 작성하시는 것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 대비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글쓰기는 목적성이 뚜렷한데 우리는 뽑히기 위해서, 채용되기 위해서 이거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직무와 역량 이해를 하시고 자꾸 연관시키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무 파악과 핵심 역량 파악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개 채용 모집 요강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채용 공고문입니다. 근데 직무 기술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직무 수행 태도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는데 안전관리, 안정성 유지, 예방 대책, 조사 보고, 연구 개발, 환경 업무, 뭐 송전 요금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안전에 관한 지식도 좀 필요할 거고요. 안전 관리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예방 대책 수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할 때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 관리 능력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이제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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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내 활동 엄청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그럼 하는 일이 뭐니까 어떤 활동과 이렇게 연관시켜 볼까 자꾸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때 저 그냥 어떤 전공 배웠어요.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식을 얘기하셔도 돼요. 특히 직무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지식이 중요하다 하시는 직무는 실무진 면접 때 보통 관련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피할하셔도 충분히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전기기기공학 뭐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재료공학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특별히 잘 학습을 했다 아니면은 뭐 조별 활동을 그 과목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학술지라든가 논문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잘 맞고 또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이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특히나 조별 발표 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래도 관련성이나 구체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지식이 있었고요. 필요 기술 태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량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술은요, 수리통계 기법, 예산관리 기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기술과 지금 지식이 좀 적은 것 같아 하시면은 직무 수행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밀한 일처리 태도, 효율적 시간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에서. 그럼 뭐 대인관계도 밑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항목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휘나 단어도 꽤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표현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여기 있는 태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공기업, 공공기관, 저희 채용 공고문이니까 필기시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필기시험명을 직업기초능력 이렇게 평가 이하 부르기도 하고 과목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채용 공고문에 다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시고 준비에 들어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채용 여러분들 기한 목표가 있으실 건데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뭐 토익이라든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사라든가 뭐 토익 성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기간에 취업 성공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이 직무나 직군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직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시고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할지 한번 정리하시면 좋은데 일단 직무를 보시면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다 알았다 그러시면은 이제 태도를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직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태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인사 직무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기획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설득력, 경청 자세 이런 것들을 눈여겨본다고 보시면 좋고요. 이런 태도들을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반대된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기준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거를 얘기하시면은 점점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관리 직군 같은 경우는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관리이다. 근데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연배가 좀 높으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성향이 좀 강하시다. 현장 특성상. 그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일하는데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너무 이렇게 가시면 내 이미지까지 부드럽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통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접에서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의 좀 강직함이라든가 또는 뭐 부드러운 모습을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부드럽지만 뭐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그래도 그래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지만 잘 이겨내고 또 하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네, 태도에서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 단어를 그러면 이제 알아봤잖아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휘에 대한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휘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여기에 써야 될지 이게 이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내용은 이러한데 밑에 이제 나오는 거는 협동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 마음은.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협동심 내용이 아닌데. 발표 능력 내용이 아닌데. 협상 및 설득력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역량이라는 단어, 태도의 단어들을 이제 찾으셨어요. 이 직무에서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태도를 찾으셨는데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 사전을 온라인에서 사전을 플랫폼에 검색하신 다음에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 항목 있죠? 질문. 그래서 갈등 해결 사항을 이야기하라 할 때 갈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갈등의 단어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본인의 역량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역량의 뜻이 뭐고 직무의 뜻이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사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 않고 하시다가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내용이 뒤죽박죽이거나 원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경험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기억을 잘 못하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이 뭔지를 다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뭐 교내 봉사활동 있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교내 고등학교 때 학교 청소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지역 청소 이런 거 좋으니까 다 한번 시간대 순으로 나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를 만들어서 좀 정리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 6개월인지 몇 년도에 했는지 뭐 2020년도 1학기에 했는지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그거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학교 청소 역할은 뭐예요? 그냥 다 같이 청소한 거니까 뭐 학교 청소 똑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네, 공동 뭐 청소 뭐 이렇게 업무라고 써도 좋고 그럼 행동은요?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단어를 쓰시더라도 그래서 뭐 학교 2층, 3층 복도 청소 뭐 이렇게 하시고 결과는 뭡니까? 네, 학교의 청결도 높아졌다. 또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했다. 이건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복도를 맡았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의견을 냈다. 그럼 결과는요. 시간이 단축됐다. 또는 서로 뭐 역할, 장소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서 청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잘 되었다. 뭐 이런 게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조별 활동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2024년 1학기 사건이니까 어떤 건지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땡땡 과목 조별 활동 이렇게 해서 역할은요 그냥 조별 구성원이죠. 아니면 자료 뭐 수집 뭐 이런 게 내 역할이었다면 그거 쓰셔도 좋고요. 그게 더 좋긴 합니다. 그다음 행동은요. 그럼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 논문 및 학술지 10개 검색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결과는요. 논문 및 학술지가 학습 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는 뭐 자료 분석이 우리 전체 뭔가를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검색 능력 향상, 자료 검색 능력 향상,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내가 어떤 일을 했었지. 이거를 이거하고 직무 역량이나 직무랑 좀 연관시켜 볼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빼지 마시고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작은 것들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중에 이제 꼽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걸 연습하시면 좋긴 한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경험 기술서 정리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것들을 순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랑 안 맞아. 이 경험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작은 일이야. 뭐 이렇게 해서 제해 버리시면 선택지에서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음. 학경 예시들을 보면 뭐 대단한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도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요. 면접 답변으로도 사용하시니까 저는 미리 경험 정리표 작성하시는 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라톤 봉사활동을 했다면 이제 앞에 있는 경험 기술서를 경험 기술 정리표를 보시고 하나를 꼽아서 쓴다. 그럼 마라톤 봉사활동을 나가서 있었던 일을 쓴다. 이러면은 이 가정으로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제가 작성을 한다. 근데 경험 기술서를 앞서 저렇게 작성을 경험 정리표를 하신 걸 봤다. 그 중에 하나를 꼽았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5분, 10분이면은 작성이 끝납니다. 보시면은 일단 상황에 대한 거. 교내 마라톤 봉사활동에서 물품 보관서를 맡았다. 일부 단원이 순서 없이 물품을 보관하니까 우와 그러니까 이거 효율적이지도 않고 기다리던 분들이 추운데 불만이 터져 나갔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황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뭐였다. 우리 아까 조별 활동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료 수집을 맡았습니다. 이게 내 역할인 거죠. 그리고 행동을 씁니다. 자료 수집을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학술지와 이런 것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 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점점 찾다 보니까 어떤 뭐 리스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들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 자료들을 또 취합해서
내용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엑셀을 활용하니까 내용 분류나 이런 거 잘 됐고요. 뭐 자료의 주제,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 정리해서 우리 다른 조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희 발표 자료 수집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 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동이겠죠. 그리고 칭찬받았다가 결과로 들어가니까 밑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는 저희가 조별 발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료가 잘 정리되니까 뭐 이런 식의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뭘 배웠다. 자료 검색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게 결과로 가도 좋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액션으로 보시면 마라톤 봉사활동에서 불만 나왔는데 물품을 20단위로 분류하다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또는 제안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제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 결과를 보면 1대1로 나눠주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었다. 이벤트 부스를 통하여 시간을 버렸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 행동, 결과 아까 말했던 스타기법 역할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황, 행동,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기소개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구조, 자기소개서 또는 글쓰는 소재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방법입니다. 일단 소재 정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하셔도 되고요. 조별 활동 일단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게 이제 전공, 복수 전공 없을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졸업 작품, 교수님 연구에 참여하면 너무 좋지만 네,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와 생활에서 조별 활동은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조별 활동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내 생활에서 뭐 교내 임원을 했다, 학생회 했다, 동아리를 했다, 대학교 홍보도모임 했다, 축제 참여했다, 뭐 부스를 운영했다, 특강 참여했다, 채용 설명회, 캡션 디자인, 기숙사 생활, 체육대회 다 쓰셔도 좋습니다. 대외 활동은 인턴, 공모전,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배낭여행, 창업, 기업 탐방, 뭐 직장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 쓰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더 좋은 경험도 있긴 있죠. 지원하는 직무가 연구직이다. 뭔가 아니면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익혔다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건 맞는데 꼭 그게 없다고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학습을 더 했다. 아니 민간 교육을 더 참여했다. 물론 수업도 열심히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PR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조차 없을 수도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이제 조별 활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별 활동은 합격 예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내용 자꾸 넣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는 태도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예시들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수정 전 예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언제나 목표를 지향하며 달려가는 계명이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성공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핵심 제품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핵심 인력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꺼이 이사의 핵심 인력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직장 체험 연수를 받는 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구청에 갔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자료를 카피해 주지 않아서 직접 오랜 시간 동안 손으로 직접 써서 심부름을 완수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름 괜찮아요. 맞죠? 예, 이게 흐름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직장 체험 연수 받았는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 이런 감동을 줄 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할 때 우리가 민원인 또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공기업에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공기업에 맞지 않더라도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높게 볼 것 같습니다. 잘 썼는데 더 잘 수 있는 더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이 들어갔는데요.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물론 이만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글만 있으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다면 숫자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습니다. 맞죠? 핵심 20% 이런 단어가 듣고요. 인간 세상에는 20대 80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법칙에 따라서 핵심 인력은 뭐 80% 일을 하게 하겠다고 수익을 또 이만큼 가져다 주고 저는 또 기사의 20% 핵심 인력이 되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료 카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4시간 동안 직접 손으로 써서 완수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죠. 업무 시간 내에 업무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꼭 중요한 일인데 해야 됐다. 이렇게 정리가 좀 전달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숫자 이렇게 활용하면 자기소개서 계속 보면 눈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 보다가 눈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읽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숫자를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천자, 이천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자, 이천자를 읽는다. 눈에 잘 보여야 되고 흐름이 쉽게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활용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단한 걸 숫자로 바뀔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4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예시를 하나 볼 건데요.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좀 차이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역 후에 소학회장의 회장을 맡았대요. 그리고 친구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대요. 본인의 목적이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줘야 돼요. 자꾸 딴 데 새거나 다른 얘기 갑자기 푹푹 갑툭튀로 자꾸 나오시면 좋지 않습니다.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해놓게 했고요. 그다음에 참석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대요. 그리고 뭐 학술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공과 사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배웠다고 하시면 좋은데 직무나 역량에 치명적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치명적이다. 꼼꼼해야 되는데 꼼꼼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들면 네,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은 마이너스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잘해 주시거나 지원하는 직무에 또는 역량에 관계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걸 얘기하면 좋습니다. 바꿔볼까요? 일단 소제목이 들어갔어요. 제목 리더로서 실패 그리고 극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얘기하겠나가 이제 보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제목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데 언제 제일 크냐? 글자 수가 많을 때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때 지금 숫자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문단이 나눠졌느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문단이 나눠지면 보기가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읽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 더 쉽게 잘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하단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2학기부터는 30명의 회원들이 이게 숫자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보고 읽기가 좋습니다. 항목이 지금 한 개만 있어서 좀 덜 하실 수 있는데 4개, 5개, 뭐 1000자, 2000자의 항목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비판적 사고력을 갖췄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포기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2013, 14년도 그다음에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왔죠. 그냥 대회 출전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체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고요. 2013년, 14년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렇게 딱 정말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도 무슨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봉사 동아리 활동. 뭐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봉사 동아리 활동이 달마회였습니다.
선생님이 지으신 겁니다. 달만의 뭐 봉사 동아리 활동 이렇게 쓰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체적이니까 더 재밌다고 합니다. 땡땡 기업이 찾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감히 실행하는 인재. 네, 라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 직무에서 위에 보시면 해결책, 비판적 사고, 무슨 직무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어 이게 본인이 맞게 썼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창의적,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직무하고 연관시켜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직무 이해와 역량 이해가 잘 됐어야 이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기 전에 직무가 이해가 잘 돼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따른 핵심 역량들, 지식, 기술, 태도를 잘 말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경험들을 정리해서 이것들과 연관시키셔라 이렇게 얘기 드려요. 물론 뭐 경험이 아닌 경력이 있으시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경력을 갖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험들만 얘기하셔도 우리 학사 졸업생 신입사원 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험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후에 점검들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오타가 있는지 맞춤법이 있는지 회사 이름 잘못 기입한 게 있는지 꼭 해주셔야 공기업들은 적부라고 해서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고향, 여러분들 뭐 가족의 직업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명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점검 순서는 첫 번째 항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가? 두 번째, 주제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성과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 목표와 감동을 주는 행동과 성과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핵심 성과를 보여주는 헤드라인 소주제죠. 제목이죠. 제목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그래도 작성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작성이 잘 되었거나 또는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조금 쓰는 것들을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인식하셔서 자기소개서 합격 예시들을 간략한 것들 200자, 300자 내외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번 항목을 보시고 2번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숫자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들 그리고 뭐 의료 계열, 복지 계열들은 1번 예시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력이 좀 빠르고요. 물론 뭐 계열 상관없이 2번도 보시면 더 좋습니다. 2번도 계열 상관없이 하시면 되는데 20 계열이라든가 뭐 마케팅 업무라든가 키워드가 좀 중요하거나 뭐 성과나 실무가 좀 중요한 직무들은 숫자 활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으니까 2번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저는 참고해서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들어도 지금 쉽지 않고요. 여러 번 우리가 뭐 취업 캠프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많은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해도는 높으세요. 직무의 뜻이 뭔지, 역량의 뜻이 뭔지 잘 이해하고 계시고 뭐 작성법도 알고 계세요. 경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만 작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십니다. 자기소개서는 새로운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쓰시고 잘 쓴 것들을 읽어보셔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 정리하는 방법, 숫자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문단 나눠주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작성하는 방법만 하지 마시고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 작성하는 것들은 실제로 써보셔야 되고요.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작성했다면은 첨삭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 계속 첨삭받으시면서 빠르게 작성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